네, 2022년 10월 19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씨를 체포했습니다. 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려다가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로 실패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저는 유동규 씨에 대해서 다시 관심이 갑니다. 그를 체포할 때 유동규 씨가 자살을 시도했었다는 걸 기억하십니까? 그때 유동규 씨가 자살을 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현재 이재명 씨는 당대표까지 돼가지고 대선에 진 사람인데 그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재명 씨를 바로 구속하지 않고 2024년 적어도 아니면 그 전에 23년 말까지 끈다면 24년에는 국회에서 여야가 뒤집어지겠구나. 네. 민주당이 몰락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재명 씨를 대통령 후보로 민주당이 뽑았을 때 후보 교체를 위한 6.29 선언을 해라라는 주문을 계속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된다. 하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또 나중에 대선에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양반을 국회의원으로 만들고 또 당대표까지 시켜줘 버렸습니다. 왜 민주당이 이런 선택을 하는지. 뭔가 지금 민주당도 어느 특정 세력에 의해서 농락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 문제가 지금 민주당을 상당히 스트레스에 빠뜨리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검찰이 19일입니다. 현재는 민주당의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있는 김용 씨를 그의 집에서 체포했습니다. 마지막 전달한 사람은 유동규로 돼 있는데 이 돈의 근원지는 남욱 변호사로 되어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준 돈이 돌고 돌아서 몇 사람을 거쳐서 유동규 씨가 8억 원을 김용한테 줬다. 그런 혐의로 체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지난 대선에 쓰인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재명 씨는요, 자기가 변호사를 할 때 변호사 사무실에 있던 여직원을 나중에 성남시에 시장 됐을 때 데려다 쓰고 경기지사가 됐을 때는 5급 공무원까지 올려서 데려다 썼죠. 근데 이재명 씨는 지난 대선 때 자기 재산은 34억인가 2억이다라고 신고했는데 그 여성은 집이 4채인가 갖고 있죠. 그 집의 시가가 80억이 넘는 걸로 돼 있죠.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왜 김용 씨가 지난 대선 국면에서 8억 원을 남욱 씨로부터 받았을까? 궁금하죠. 그런데 이 국민의힘에서는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김용, 정진상. 이 김용과 정진상에 대해서는 이재명 씨가 내 측근이라고 하면은 김용, 정진상 정도 돼야지 유동규는 아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김용과 정진상, 유동규 그리고 화천대유를 이끌었던 김만배 4사람이 대장동 개발 구조를 짜고 끝까지 비밀로 가자라고 동계를 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김용이라는 사람은요, 유동규 씨랑 비슷한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분당 리모델링 추진연합회장 출신입니다. 유동규 씨도 그쪽에 무슨 재개발, 재건축 위원장 출신이죠. 그래갖고 이 양반은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에 당선됐을 때 성남시 의원이 되고 또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 재선될 때 성남시 의원에 재선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씨가 경기도 지사가 당선됐을 때는 인수위 대변인을 거쳐서 경기도 대변인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당대표가 되니까 민주당 싱크탱크의 부원장이 됐습니다. 이 김용 씨는요, 유동규 씨를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했었죠. 작년 9월이죠. 그때 유동규 씨가 이제 자기 핸드폰을 바깥으로 집어던졌는데 나중에 그걸 찾았죠. 경찰이 찾아냈는데 그 통화를 보니까 마지막 통화한 사람이 김용하고 정진상이었어요. 유동규하고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글쎄. 이재명 씨 같은 정도 되게 되면 직접 핸드폰 안 들고 다니죠.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이 남욱 씨가 돈을 8억을 내놨는데 이게 성남도계공 전략사업실장 정민영 씨를 거쳐서 글로 거쳐서 성남도계공 기획본부장, 사실상 넘버원이었죠. 유동규 씨한테 갔다가 유동규 씨가 그 유원홀딩스라는 회사를 만들었었죠. 정민용과 더불어. 거기에서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남욱 씨 집에서 받아와가지고 정민용 씨가 받아왔겠죠. 유동규랑 같이 정민용, 유동규가 유원홀딩스를 했으니까 그거를 유동규를 거쳐가지고 유원홀딩스에서 김용 씨한테 줬다. 그럼 김용 씨는 어디다 썼을까? 그리고 이제 올해 2월에는 김용 씨가 유동규한테 20억 원을 달라. 작년 2월. 그랬습니다. 그 전에 20억 원을 달라. 20억 원을 달라고 했는데 그건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9월에 8억을 받아갔다. 그럼 이 돈은 어디다 썼을까요? 아까 제가 이재명 씨가 변호사를 할 때 사무실 직원으로 있던 배모 씨가 나중에 이 양반이 성남시장이 되고 경기지사가 됐을 때는 따라와서 7급 5급 공무원이 됐는데 이재명 씨는 대통령 선거 때 자기 재산이 34억이라고 신고했죠. 근데 이 배모 씨는 집이 4채인데 시가가 80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뭘 뜻할까요? 대통령 선거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내가 갖고 돈을 만들어 쓰다 보면 상당히 위험하죠. 네. 그 유동규도 그렇고 이 김용 씨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뭐 엄청난 인재는 아닌 것 같은데 그 2020년 이 김용 씨가 출판을 해서 기념회를 열었을 때는 이재명 씨가 제 분신과 같은 사람이어서 앞으로 큰 성과를 만들어낼 유용한 제목이다. 무슨 뭐 재개발위원 리모델링 그런 위원장 출신이 무슨 그 사람들 비난하는 건 아닌데 제목이겠습니까? 충성도는 높겠지. 일단 이러한 거에 대해서 김용 씨는 유검 무죄, 무검 유죄. 예. 검찰을 갖고 있으면은 죄가 나오고 검찰이 없으면은 죄가 있는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떠올리게 하는데 이재명 씨는요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기소돼 있죠. 누굽니까?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한 게 거짓말이라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민참여재판을 하자는 거에 대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왜 거부를 할까요? 그거는 뭐 백현동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국토부 협박으로 했다라고 한 것도 이것도 문제죠. 이 국민참여재판하게 되면 배심원들이 쭉 지켜보고 유무죄 판결을 내려주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는데 그걸 안 받겠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또 오늘 검찰이 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 하겠다 그랬는데 민주당 당원들이 들고 나서 다 막았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민주당의 큰 실수가 이재명 씨를 대통령 후보로 뽑았다는 거. 그거 뽑게 된 거는 이해찬 씨가 일찌감치 참석해서 밀었다는 게 되는 거고 또 이화영 이런 사람들이 쌍방울과 연결돼서 돈을 만들어 놨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만들어 놔버리니까 참 아닌데 교체를 하면 되는데 교체를 안 하고 밀어붙였고 당대표까지 만들어 놨으니 지금 모순에 빠졌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20% 떨어지면은 80%는 민주당이 가져가야 되는데 30%로 같이 떨어지고 있어요. 약간 더 앞선 상태에서 같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 야당이 대체제가 아닌 겁니다. 그건 이재명 때문이죠. 이재명은 교체를 못해요. 거기에 개딸들이 붙어있고 주사파 출신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어요. 이재명 씨의 공통점은 문재인만큼 약점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밀어주는 세력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그는 흑수저 출신 개천에서 난 용이라는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이죠. 그래서 그거를 밀고 있는데 글쎄 이게 국민한테 통하냐고요. 이게 저는
내년 한 말까지 계속 이재명하고 검찰의 공방전을 벌이면요. 하나씩 사실이 자꾸 나오겠죠. 그럼 민주당은 무너질 거라고, 몰락할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갖고는 안 된다 하고 이제 일종의 쿠데타 같은 주장들이 나와요. 아직은 소수지만 이거 오래 가면 갈수록 점점 악재다. 네, 민주당 안에서도 정상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개딸이나 뭐 이런 광적인 지지층 말고 그 사람들이 정말 이재명을 좋아서 하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지. 지금 돌이켜보게 되면은 이제 이재명 씨와 관련된 몇 사람들이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유동규 씨도 그때 자살을 시도했었죠. 왜 그랬을까요? 아까 국힘당에서는 그 네 사람이 도원의 결의를 했다 그러는데 뭔가 왜 했겠습니까? 그 이분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곤란하면 어떤 행동들을 할까요? 유동규 씨가 그때 자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씩 진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한 이재명, 안다고 할 수가 없죠. 이거 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더 벼르는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해수부 공무원 건에 대해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해수부 공무원 가족이 결사적으로 대들어서 진실을 밝혀내는 겁니다. 지금 뭐 일부 언론은 한동훈 사단이 민주당을 압수수색했다라고 하면서 어떤 전설을 만들려고 하는데 저는 민주당이 계속 밀릴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씩 이제 방향을 잡아가는데 주사파와는 협치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지키시려면 해가 받기에서 내년에 이제 4.3 제주 사건 기념식에 가거나 여순 사건을 뭐 추앙하자 이런 소리를 하거나 또 5.18 뭐 그걸 가서 하게 되면 그럼 이 말이 이제 충돌이 되죠. 근데 어쨌든 주사파는 협조할 수 없다 얘기했는데 뭐 4.3이나 여순이나 5.18 때는 주사파가 아직은 막 나오기 전이죠. 전이긴 하지만 저런 얘기를 툭툭 던지면서 이제 그런 행사에 가기는 어려워지죠. 적어도 5.18은 그만두더라도 4.3하고 여수는 아니죠. 본인도 이제 이걸 알아가는 겁니다. 알아가면서 저는 이제 연말로 다가가는데 내년 초가 되면 지금보다는 윤석열 정부도 이념 문제를 확실히 좀 정리할 것 같고 민주당은 점점 더 수렁에 빠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조금 대한민국이 나아질 겁니다.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있는 법무부 그 산하에 검찰이 그나마 힘을 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이라고 하는 자기 세력이 그나마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군부, 전두환도 군부. 그러니까 그 세력을 갖고 뭘 할 수 있었던 거죠. 아무것도 없으면 못합니다. 이재명 씨는 성남에서 국회의원 하면서 성남에서 시장 변호사 하면서 거기 성남시 개발 가지고 맨날 싸우고 뭐 할 때 변호사 하면서 조폭들하고 친해지고 그리고 개발 문제에서 눈을 떴던 거죠. 그런 백그라운드를 개천성 용난 스타일이라고 해서 과도 추앙했던 게 그게 민주당의 불행입니다. 김용을 체포하고 민주당 압수수색한 검찰에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한동훈 파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